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주시 임정비 과장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될 자강부 회장 전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가 좀 불편한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오늘의 오기까지 그 전주시 행정에서 많은 분들이 관련 법도 검토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전주 시민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종합경장개발과의 임정비 과장님, 그리고 유인환 팀장님, 그리고 김보람 주무관, 정은총 주무관한테 그동안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4월 30일에 처음으로 전주에 와서 이 타워 복합 개발을 통해서 전주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을 좀 바꾸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한 6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를 하시면 남은 절차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이전 시설 부지가 약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지자체와 개발 방향과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라라는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과 토지 용도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도 이에 맞춰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9월 경에는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이 지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협상 제안을 그리고 협상을 한 이후에 협상 이행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완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약 1년 반 정도 기간에 걸쳐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발 방향의 타당성과 목표에 대해서 권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서 정의하는 방식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지 선정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2023년 9월경에 이 사업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규모와 적정성 그리고 기본 실압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대상지 선정 신청을 했고요. 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의를 한 4차례 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위원 평가위원회 각각 자문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왔고 24년 2월경에는 동규모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협상 단계입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공공에서 어느 정도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기여량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거고요. 이 절차는 역시 그 전주시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들어서 방향을 결정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침으로써 협상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공공기여량은 전주시 서전협상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는 개발 후 가치평가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상에 의해서 공공기여량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단계가 끝나면 협상 이행 단계로 각종 허가와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협상과 협상 이행 단계를 거쳐 오늘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24년도 4사분기 올해 연말에는 이 본 사업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민들께서 궁금하고 또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 환수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익에 부합하고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것은 개발 전 가치를 감정평가를 하고 개발 후 협상 대상지 선정 통보한 사업지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 후에 가치를 감정평가했을 때 그 상승분이 나옵니다. 그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상에 의해서 공공기여금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타 지자체나 보편적 경우에는 상승분의 50% 범위 안팎으로 해서 공공기여금액을 정하는 것이 보편적 절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일신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승분의 54.45%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한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고요. 실상 광주시와 사업자도 충분한 논의와 협상 끝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조금 더 다르게 정의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종전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협상 대상지 선정 통보가 된 개발 계획 규모, 즉 개발 후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 가치의 40%를 협상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면 상승분의 거의 100%에 준하는 일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약 100%를 상회할 수 있지만 법에서 100%까지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별개로 저희 회사에서 처음부터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를 합리적 개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업과 개발은 지상에 공개공지형 도심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의 한 40% 정도 구성이 돼서 여기에 각종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나 여가, 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공공기여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공공성에 상당히 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후 가치의 40%를 공공기여량의 총액으로 정산하게 되면 그 부분에 공공기여 시설로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요. 남은 금액은 준공시 전액 현금으로 저희가 시에 납부함으로써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공공기여금액 총액이 정해지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총액의 10%는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그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전주시에서 행정 판단에 따라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좀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유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획하는 타워 복합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가운데 대지 한 40% 정도는 공개공지이고 지하는 쇼핑몰로 구성되는데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에는 470m 높이의 관광용 전망 타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타워 좌측에는 복합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시 부진 안측으로는 아파트가 49층 10개 동으로 해서 약 3,399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은 각각 타워, 호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건축법이나 국토기획법의 내용을 나와 있는 법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각각의 건축물이 기둥이나 구조벽 또는 내력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지만 하나의 건축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개요를 저희가 한 장의 조감도로 표시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조감도는 저희가 협상 제안 시에 제출했던 조감도고요. 대상지 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 계획을 조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배치도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입체적으로 보신 거라면 지금은 평면적으로 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는 차가 없는 거의 주택, 공동주택 쪽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조경 녹지, 그리고 대지 중앙부 위쪽에는 공개 공지를 거의 대지의 전부와 가까울 정도로 녹지화시켜서 사실상 현재 상태의 폐공장 부지로서의 어떤 그 시각적 또는 도시 기능적 폐해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 그 관련 부서하고 또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교통이 혼잡스러울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상부에 있는 그 빨간색 표시 부분, 잘 뒤에 분 보이시나요? 이쪽 아마 이 호반하고 우미림 쪽에 있는 이 게이트 1번, 그 다음에 KBS 쪽에 적혀 있는 게이트 2번, 삼천면에 있는 게이트 6번은 상업시설, 호텔, 타워 전용 주축입니다. 그리고 부지 남측에 아파트 쪽에 있는 이쪽 KBS 앞쪽과 조천 방향 쪽, 그리고 삼천면 쪽에 있는 파란색 표시 부분은 주거 전용 출입구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완공이 되면 주거는 이 모든 출입구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언제든지 진입과 진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 부서하고 각종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어떻게 이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는 이 사업부지 구역 외의 교통과 사업부지 내의 교통, 그리고 공개공지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끝으로 이제 관련 실과, 전주시 관련 실과를 한 20에서 한 30여 곳 의견을 다 충분히 받아서 계획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부지 구역 외의 교통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향후에는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현재 안으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부지 전체 4개 면을 약 4에서 6m 정도 셋백을 시킴으로써 호반하고 오미린 아파트 쪽에는 현재 5에서 6차로를 6에서 8차로 확장을 하고요. 우측의 세내로는 역시 4차로에서 한 6차로로 그 다음에 도청에 접한 마전들로는 4에서 5차로를 5에서 6차로로 그리고 홍산도변은 6에서 7차로를
7에서 8차로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출인로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온오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다면 거의 우회전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진출 동선 체계를 거의 구축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과 또는 그 도로의 통행 교통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 또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지가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또 구도심이나 신도심의 시민들의 인구 유동, 생활 편의상 이런 교통 동선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이런 거를 좀 더 폭넓게 광역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회사는 총 5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산로 변을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청 사거리죠. 이 경찰청 사거리가 출퇴근 시간 특히 이 교통 많이 차가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구조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에 이 홍산도를 남북으로 지하차도를 개설을 하게 되면 서전주 IC로부터 들어오는 이 구도심을 통과할 때까지의 이 통행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와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곡교 홍산도 부분에 홍산도를 확장을 하고 그 서곡교 지하는 언더패스를 만들어서 지금 3,000면에 쭉 연결되어 있는 통행을 신호 막힘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마전교도 지금 현재는 뭐 낮에는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 차량 이동이 많아서 마전교도 현재 5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차로로 확장을 해서 우리 사업 구조와 그다음에 이 서전주 IC와 이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개선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청과 저희 사업 부지 가운데쯤에 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합니다. 마전들로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과 학생들의 통학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끝으로 3,000번 옆에 있는 세대로를 7구간을 4에서 5차로 확장을 해서 이 교통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타워복합 사업이 완성됐을 때 이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통 시민들의 이용 통행이 자유롭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전문적 의견과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나중에 교통이용 평가와 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안으로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개공지가 그럼 어디에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시스로 갈 것이냐, 시민들은 거기서 어떻게 무언가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공개공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할 정도로 최대 규모입니다.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의 공양 부지가 사람 발길이 없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사계절 가족을 찾아서 가족 또는 반려견도 좋고요. 연인들과 함께 도시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고 지금 한 장짜리로 저희가 표현을 해서 이해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문화와 놀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공지 내부 일부에는 문화공원도 저희가 시의 기부처럼 하는 문화공원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외곽에 있는 녹지공원보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런 공원이 도시를 새롭게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이 공개공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워낙 한 8만 스퀘어미터 면적으로 치면은 약 23,000평에서 24,000평 됩니다. 지금 전주 종합변비장 부지가 23,000평 정도 되는데요.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개발하면서 지상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공개공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저희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시 재정으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공원 녹지로 기부 찬업을 받고 그 시설을 시 재정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런 개발 사업이 늘어나면서 공원 녹지 관리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공원 녹지는 똑같은 기능이라면 공개공지로서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는 공원과 녹지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시민들의 복지에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차원에서 녹지나 공원으로 기부채가 받는 것보다 이 공개공지를 엄청 선호하고 요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개공지 백선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개공지는 거의 작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 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주나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10.1% 법적 최소 요건을 맞추고 진행하는 게 보편적인데 저희 회사는 전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뭔가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뭔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에 부합하는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일반인이라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대지 면적의 40%를 공개공지로 계획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흰색 부분은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500m입니다. 이 공원 길이가 아파트하고 이 쇼핑몰 간격은 거의 한 180에서 200m 정도 되거든요. 도면으로 보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데 그래서 공개공지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이 지상에서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보행이 연결돼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를 저희는 오피러스라고 저희가 명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러스 말고도 중간중간에 지하와 지상을 연결할 수 있는 폴리 기능을 가진 일종의 피난구조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련 부서 의견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자문을 받은 그리고 대상지 선정 신청할 때의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그리고 협상을 제안했을 때의 협상 제안 내용 그리고 20년도에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법 그다음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사항 저희 회사에서 계획하는 사업계획 규모에 대해서 모두 개발계획 용도나 토지의 용도 그다음에 건축 시설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두 우측해 보시면 적합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정리가 될 법령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또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 대상지 선정 과정을 거쳐서 상당 부분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두 다 반영했을 때 이 만들어진 개발 사업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금 멋있지 않나요? 멋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의 공장 부지 모습하고 이게 완성됐을 때 도시의 모습은 거의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가 저도 한 30년 가까이 전국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해봤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매력적인 복합시설의 개발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설레었고 이게 완성될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저도 만족하지만 전주 시민들도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 그리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전주가 살기 좋은 도시구나 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축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좀 한번 마시죠. 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우리 개발계획 아파트나 호텔, 타워도 좋지만 공개공지 도심형 공원이 이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피부로 체감하는지 모르지만 2만 한 3, 4천 평 정도의 도심형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화와 체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핫플레스의 메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트렌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지내의 공원, 대표적인 공원 그러면 미국 맨하탄의 센트럴파크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도심형 힐링 공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공개공지 공원 지하는 저희가 복합 쇼핑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각종 이벤트, 전주의 각종 행사,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문화, 예술, 전시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타워입니다. 타워는 예전에는 우리가 153층 그랬더니 전체 빌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빌딩이 아니고 관광형 전망 타워입니다. 타워 상부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370m 옥상에 만들어지는 어트랙션인데 스카이 점프 또는 자이로 드롭 놀이시설입니다. 이게 만들어졌을 때 국내외적으로 관광객들은 상당한 새로운 문화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망대 꼭대기에는 7개 층의 전망대 시설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주변 풍광과 주경, 야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약 500명 정도 항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그리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파란색 부분은 공중에 떠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10개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공중에 떠 있는 화장실 때문에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저희가 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타워 지하 1층과 1층 포디움에는 전시관과 문화예술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400m까지 한 45초에서 50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주에 가지고 있는 과거 그리고 과거의 문화,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퍼포먼스로 많은 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런 부분을 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향후에 허가가 완료가 되면 별도의 계획 중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해야지만이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호텔, 타워, 복합 쇼핑몰을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각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이고 전체 개발 용적률을 보면 350% 이하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쪽에서는 수익성을 최소화하고 이 타워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 그리고 전주 시민들과 같이 상생해 나가면서 전주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최초의 목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고 공개공지 도심형 공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순수하게 이런 타워나 이런 거 없이 아파트만 가지고 계획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용적률과 공개공지 공원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가 장담합니다. 다음은 타워 우측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15층 규모지만 가족 단위로 투숙이 가능한 그런 올 스위트 객실 크기로 200실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타워가 완성이 되면 타워하고 호텔을 통해서 그동안 당일 또는 단순 방문형이었던 전주의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객으로 일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타워 뒤쪽으로 조그맣게 보이는데 시간 관계상 호텔 부분과 별도로 제가 캡처해서 설명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디자인 또한 전주에서 가지고 있는 한옥 또는 전통성과 부합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상당 부분도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가장 도시 재정비를 할 때 역점을 두는 것은 주택이 없으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 일상에 낮에 근무하고 밤에다 퇴근하게 되면 도시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복합 개발할 때는 주거와 이런 오피스텔, 호텔 이런 시설들을 복합해서 개발하는 게 최근 추이고요. 이 아파트는 실내 입주민 전용 인도 풀 그리고 피트니스, 그다음에 각종 라운지, 게스트룸 그리고 키친룸까지. 이 키친룸은 나중에 외부에서 방문객이 왔을 때 행사를 입주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외부 인면도 단순 콘크리트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 아니고 일부 커피널과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요즘 최근 트렌드를 관찰하고 있는 외형 인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전주의 새로운 문화의 주거를 리드할 수 있는, 그래서 정주 여건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고경지 서측에 복합 쇼핑몰 상부의 한계동으로 약 558실 규모인데요. 여기는 전주의 지금 혁신도시나 다른 기업, 공기업들이 직장은 여기 있고 집은 뭐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고 이렇게 주거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그런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주거를 정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오피스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 개념은 이 법률상 특별한 명칭이 없어서 오피스텔이지 사실상 그 내부 유니트와 외부 인면 디자인 운영 계획은 거의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형태의 차별화된 그런 주거 일종의 업무 기능을 가진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공개공지 지하 전부는 지하 한 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전체가 다 주차장이고요. 이 부분 가운데 위쪽으로는 복합 쇼핑몰, 오른쪽에는 지금 포인트가 안 보이는데 오른쪽 코너 부분이 타워 호텔 부분이고요. 왼쪽 분홍색 부분은 쇼핑몰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건물로 대지 7만 평을 하나의 건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하 2층 바닥에서 천정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 1층 바닥에서는 작은 공연, 문화 행사 할 수 있고요. 저쪽 상부 빨간색 계단, 저건 뭐 파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계단 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전체 바닥과 천정 높이는 약 25에서 27m 정도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요즘 대도시권, 유럽이나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은 한 필지로 개발했을 때 이런 계획이 가능합니다.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가 가운데에 있는 복도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430m 됩니다. 그리고 이 복도의 폭은 20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저기 미디어 파사드 스트리트가 있는데, 저기는 많은 분들이 여기도 역시 문화나 전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이 오큘러스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저희가 TV 광고를 보게 되면 인천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리조트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이와 유사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길이가 130m인데 지금 거의 매일매일 인산 이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가서 즐기고 먹고 쇼핑하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는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인천 영종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몇십만 명 정도 주말에 가는 그런 명소가 되고 있고요. 우리 대한강식 부지는 그 길이가 430m입니다. 130m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천정에는 지금 움직이는 이런 동영상의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 중에서 새로운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거고요. 역시 지하 1층에는 지하 1층의 층고가 한 13m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만 평 정도 되는 대지에 13m로 한꺼번에 열려 있으니까 도심지내에 이런 땅이 전국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를 분할하면 안 됩니다. 한 필지로 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 아마 뭐 외국 여행 많이 가보시겠지만 한국에는 땅이 좁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인접해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가보면 수평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주에 적용함으로써 전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쇼핑을 가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전주로 방문을 하고 전주에 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밥도 먹고 기름도 넣고 커피도 먹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6년 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삼천변에서 바라봤을 때 타워, 호텔, 그리고 아파트 보여주는 일종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제주도가 연간 2,500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2017년도에 봤을 때 전주는 1,000만, 1,100만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만 넘는 관광객은 제주도 말고 전주가 유일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전주가 65만 명의 도시, 중소도시지만 65만 명의 시민들한테 뭔가 같이 공유, 향유할 수 있는 계획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전주 시민, 그리고 전주시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1,000만, 지금은 1,500만이죠. 이 관광객들이 오는 도시에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하다 만든 게 이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수에 밤바다가 있으면 저는 전주에는 밤하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워 최상부에서는 지금은 표시 안 되어 있지만 매일 밤마다 레이저와 조명 불빛으로 몽환적인 라이팅 쇼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 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오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간만 충분했으면 설명을 더 했을 텐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완성됐을 때 전주시하고 우리 타워 복합하고 어느 정도 조화롭게 또 어느 정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조감도를 표시해봤습니다. 중앙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새만금 방향입니다. 제가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는 날씨가 쾌청하면 타워 전망대에서 새만금 김제평야 일부가 조망되는 것으로 저희가 발표되고 있고요. 타워는 우리가 주거 시설과 연계했을 때 의뢰 시설이 아닙니다. 대부분 타워는 이런 관광용 타워는 제가 한 16개 나라 정도를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타워가 2개 있는데 다 산에 있습니다. 남산 타워하고 대구에 있는 그 타워. 근데 한국에는 왜 타워가 산에 있느냐? 그는 관광용 전망 타워가 아니고 통신 타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통신 상태가 안 좋을 때 통신 난청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타워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통신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 타워 시설 일부를 전망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 가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전설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빌딩 전체 임대료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최상층 옥상 그냥 옥상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옥상 올라가는데 입장료가 임대료 수익보다 큽니다. 저희가 그런 데에서부터 제가 영감을 얻어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산과 자연, 도시 이게 다른 도시와 못지않게 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다. 이런 계획을 했고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연간 한 2조 5천억 정도의 전주시 지역 경제가 창출될 겁니다. 이거는 전북대학교 산업연구원에 제가 의뢰를 했을 때 교수 8분께서 6개월 동안 검증 거쳐서 나온 수치고요. 봉사기간 동안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준공이 다 되면 약 5천 명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연말에 방송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주시가 이제 1,500만 관광객을 돌파했다고 해요. 반경설이긴 한데 이 타워를 통해서 저는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 문화 도시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주에 몰려와서 찾아 밀리면 좀 어떻습니까? 밀려야죠. 사람이 북적북적 되고 전주가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도 많고 기업, 상인들이나 가게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 저는 민간으로서 공공의 협력을 얻어서 이러한 폐공장 부지를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한 이 새로운 가치 창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자강그룹의 신념이고 이념입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저희가 2017년도 3월에 전주에 처음 와서 오늘까지 거의 7년 차인데요. 강산 7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 사업의 내용과 그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투인지 그냥 업무 방해인지 아니면 고집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왜냐하면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의혹을 자꾸 제기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경청하고 그나마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또 오피스텔만 짓는다, 타워는 안 짓을 거다. 그럼 그 얘기는 타워를 지으라는 건지 짓지 말라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용도 변경이 되면 수천억의 차이만 생겨서 피할 거다. 그다음에 자광이라는 기업이 부실화되어 있고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이런 얘기를 간혹 많지도 않아요. 한두 분이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여기 최소한 오신 분들만큼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상 대상지 선정을 받고 협상을 통해서 공공교회량도 정하고 협상 이행 단계를 거쳐서 허가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조건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통해서 용도 변경은 다시 원상 회복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드뭅니다만은 저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를 저희 임의대로 일반 거래를 할 수 없고 매매할 때는 반드시 행정처로부터 허가를 득한 이후에 그 매매 목적과 취지가 승인된 이후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거는 먹튀나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건축물 모두는 하나의 건축물이고 하나의 사업 계획성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또 투자하는 금융사 모두가 동시 착공하고 동시 준공하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저 또한 그게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워를 짓지 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 정도로 이 타워가 이 사업에 역점적으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고 근데 계속해서 타워를 안 질 거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1,000만이 옵니다. 1,000만 명이 오는데 우리 타워는 엘리베이터 숫자하고 전망대의 면적을 보면 연간 1,0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0만 명이 다 오면은 저는 완전 논하는 거죠. 왜냐면
1인당 입장료가 2만 원이면 연간 2천억을 버는 거니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온다고 가정하지 않고 한 200만 명만 온다 하게 되면 연간 400억 매출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 인건비 원가 빼면 연 10%만 봐도 연 40억씩 10년이면 4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워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PF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 요즘 국내 부동산 PF 시장 난리죠. 요즘 기재부 장관이 차고가 나와서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 경제의 한 30% 정도 한 400조, 500조 물론 사업마다 두개 다릅니다만 PF 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국내 여건도 있고 국외 여건도 있습니다. 국내 여건은 국외 여건이 많다 보니까 국내가 그만큼 타격이 있는 것인데 이자율이 5%, 6% 하는 것이 지금은 10%, 13%, 15% 그렇습니다. 거의 2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저희 사업 또한 6년 동안 이자만 내다 보니까 상당히 이자 부담이 거의 2천억에 달합니다. 제가 4년 전에 허가를 빨리 내주면 은행에 나는 이자 1,000억을 전주 시민들한테 공공성으로 기여하겠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고 지금 작년 9월부터 사전협정 기기 만들어지면서 이제서 이제 행정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행정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죠.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허가를 완료해서 빨리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여러 가지 오염 요소, 부담됐던 금융들은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큰 회사입니다. 왜냐면 돈이 많아야 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우리 회사를 어떤 식으로 폄하한가요? 폄하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렵다, 자본 잠식이다, 부채가 많다. 이 사업비가 총 4조에 육박합니다. 자본금을 4조로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자본금 4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안 하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몇십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몇십조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국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제가 언론에서 보면 12%라고 해요. 그럼 과연 그 기업이 한국 기업인가요? 대주주가 다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40% 넘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고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상법에서 만들어진 모든 기업들은 일정 금액 매출 이상이 되면 상법에 의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게 되어 있고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중간 내용만 가지고 부실 징후 기업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6년 동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 징후가 보인다라는 거고 나중에 사업 허가가 되면 지금의 부실 징후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빼고 꼭 선동 내지는 폄하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언론과 방송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회사는 그 부분을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주에 연구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명하고 저도 태어난 곳이 전주는 아니지만 살면서 제2의 고향 전주의 기업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의혹 일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불법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뭔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게 전주의 역사 문화고
전주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 혼자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TV에서 계속 PF 사업 그러죠.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파이낸싱, 대출,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 PF 사업 같은 경우에 허가가 완료가 되면 모든 이 사업권과 토지 그리고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신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탁회사의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변심을 하거나 제가 죽거나 우리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나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어느 하나 피해가 없을 정도로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F 사업자들의 핵심 사항은 토지 매입이 안 됐거나 또는 허가가 진행이 안 되거나 완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부실 사업장인 거지, 우리처럼 토지를 전부 확보하고 있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행정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거는 부실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더 깊이 가보면 여러분들께서 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은 자본금이 많지 않은 작은 회사이고 6년 동안 사업에 지원되면서 이자 부담액이 증가해서 회계 재무제표상 부실격을 보이지만 허가가 완료가 돼서 착공이 들어가면 지나간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시 원점 돌아와서 정상 구역으로 전환된다라는 부분을 인식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에는 많은 금융기관들과 또 이 사업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저희하고 계약 약정 관계에 있습니다. 허가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어떤 시공사가 들어와서 어떤 브랜드로 이 건축물을 완성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해 안 하실 거죠? 네. 주변 분들도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이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회사 교육이 사업 허가가 나면은 몇 년이나 걸린가요? 공사 완료할 때까지요? 네. 한 4년에서 한 4년 반 정도 걸릴 거로 저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착공되게 되면 25, 26, 28년도나 29년도 상반기에 완성될 거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나 생존에 완공이 될란가 싶어서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현재 행정상의 규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PF권에 대해서 협약 내지는 조율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조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항하고 PF 진행 사항이요? 행정사항, 애로사항? 애로사항이요. 애로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도인 만큼 그거에 준해서 그 의장님께서 저희 전라북도와 어떤 협의 관계라든가 또 특별자치도로 저희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어떤 좀 완화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 애로사항은 많이 있고요. 그게 애로사항은 왜 있냐면 이게 시나 도 행정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오늘 이 행사를 설명회를 주관하는 종합경장개발과가 이 사업의 전담 부서인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팀장님, 중원들이 그 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절차를 빼먹거나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전체 전주시의 거의 95%가 허가사항입니다. 전라북도는 나중에 그 건축물 전체가 완성되면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의 안전, 소방,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그런 그 심의 절차 등이 필요한 거고요. 전주시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는 기본계획 변경할 때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그 협의 절차를 완료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는 전라북도가 2024년 1월 8일인가요? 1월 8일자로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몇백 년 만에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타워 정도 하나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 들고 있고, 나머지 행정을 진행하려면 좀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민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경계해 주시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PF요? PF는 지금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확보가 완료가 됐고 인허가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완료가 되면 저희 회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금융권과 시공사, 신탁사 같이 4자 간에 협약이 되는 건데,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으키는 금융권에서 반응을 금융권 반응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자기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사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회사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회사 매출은 한 10조 정도 됩니다. 매출만 보면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권과의 신뢰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안정성, 또 이 사업에 대한 아주 명확성, 이런 것들을 기반했을 때는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양동숙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입장과 또 자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주시는 자광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 이익을 최대한 많이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이 부지 안에는 몇천 평이 있는데 전주시는 지금 자광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 번씩 질문해 주세요. 우선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개발 계획이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의 소요 기간을 계획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좀 더 더해서 저는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개발을 위한 것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시민들의 요구에 더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개발 계획이 왜 이렇게 지체되었는가? 저희가 2017년 3월부터 와서 토지 매입을 시작을 해서 개발 계획을 제안을 했는데 전입시장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거의 저희 얘기를 제가 시에 가서 시행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 민선 8기인가요? 접어들면서 이제 공약에 들어갔고, 뭔가 전주가 변하자, 발전하자, 인구 유출이나 노령화,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 검토가 시작됐고요. 사업계획 규모는 대상지 선정 통보를 받음으로써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내용으로 거의 확정됐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많이 내놔야 좋은 거 아니냐는데 사실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가서 현지에 가서 현지 특산물을 시에서도 살 수 있지만 현지를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더 싱싱하고 저렴한 걸 사러 현지에 가죠. 수도권 서울에서는 과밀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발 이익도 상당합니다.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평당 5천, 7천, 9천, 3억 그래요. 거기서는 개발을 했을 때의 개발 이익도 큽니다. 크죠? 거기서는 뭐 개발 이익의 이런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40%, 50%, 60%를 환수해도 사업자가 20%, 30% 남는 금액이 파이가 커요. 근데 전주는 또 지역은 투자가 안 오지 않습니까?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지역에 투자하세요. 세금도 깎아줄게요. 새만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법인세 감면해주고 기업 들어오세요. 러브콜을 막 하는데도 안 와요. 근데 대한방직 부지 개발하는데 7만 평 개발하면서 저한테 단행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이면 다 줄 수 있나요? 세금을 못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세금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정이 세수입인데 법인세든 주민세든 재산세든 거래세든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인데 그 25%를 1%도 못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는 거두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서 종호 가치의 40%를 내놓으라는 거죠. 상승분의 100%입니다. 이게 과연 좋을까요? 저는 패스 막 던집니다. 결국은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부담이 높으면 그 부담 금액은 분양자들이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적극 공정도 있고 또 적정하게 법에도 공정하게 하라,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하라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하지만 그래도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이 저는 꼭 하고 싶고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 이익을 처음부터 계획상 여기서 많은 이익을 본 게 아니고 타워 운영을 통해서 제 장기적인 이익을 수입했기 때문에 시에서 수립한 지침 기준이 나름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 차원이라 하면 거기에 응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업이 어떠냐, 뭐 되냐 안 되냐, 제 돈이 있냐 없냐, 타워 짓냐 안 짓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오늘 의원님이 오셨는데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셔서 좀 더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 마이크 주시고. 2007년도 12월 달에 금융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네, 잘못 들었거든요. 네? 어디신가요? 여기 아, 예. 현장 비전을 하기 전에는 매년 지붕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페인트라는 칠지도 않고 하얀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고기를 누가 먹었냐? 우리 세 군데 아파트에서 먹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세대가 2,000세대고 인구는 대략 7,000명입니다. 이런 숫자가 성년을 먹고 살았어요. 매풍이는 거기에 몇 마리 살도 않는 매풍이는 겨울을 맞아가지고 딴 데다 이사를 시켜주고 그러면 우리도 이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이사를 시켜주든지 빨리 가방에서 건물을 짓고 돈을 벌든 말든 간에 우리는 챙겨놓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에서 너무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무 회사에 대해서 계산권을 10원만 원 행위는 멈추고 성면을 먹고 사는 200세대, 2000세대에 대한 7,000명의 생각에 빨리 착공하셔서 성면을 안 먹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신 거 제가 짧게 답변드리고요. 저희가 저 공장 부지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삼면입니다. 지붕과 벽면이 삼면이고요. 면적으로 치면은 여기가 한 82,000스퀘어미터 됩니다. 저희가 대한방직 부지를 2018년도 10월에 소유권 이전 넘겨왔을 때 살펴보면 그 전에는 상면에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한 번씩 페인트를 칠한 것 같아요. 자동차 코팅하듯이. 그 이후로 코팅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부식돼서 상면 가루가 비산돼서 공기나 토양, 수질에 많이 이렇게 좀 반죽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요. 예측이 됩니다. 상면은 이미 그 WHO에서 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죠. 1급 발암물질은 호흡기를 통해서 이 사람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암 유발 원인이 됩니다. 그 암은 치유할 수 없는 현재 의학으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허가 나는 즉시 또는 지금 허가 과정이라도 빨리 철거해서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맹꽁이는 작년에 한 300여 마리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도서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미 잡초나 이런 그 맹꽁이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공장 전기에 맞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다 집안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또 나오게 되면 나오기 전에 빨리 옮겨서 살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많으신데 또 몇 분만 봐주시고 네. 마이크 어디 있나요? 감사합니다. 전주가 제2 고향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 건물하고 지금은 50년, 100년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용인으로 돼 있죠. 예. 혹시 전주로 주된 사무소 옮겨서 사업 모든 영업 수입이 전주의 수입이 올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에서 허가를 이렇게 안 주는데 제가 전주로 와야 돼요? 저희 자광은 2017년도에 본점 소재지를 전주로 옮겨놨습니다. 타워가 완성이 되면 타워 지하에 저희 본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서울에서 돈을 벌으나 전주에서 돈을 벌으나 똑같기 때문에 전주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예, 저는 그 의사진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업을 전주시가 주관하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 내 물건이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내 물건은 최고입니다. 나는 이 물건에 사회적 가치까지 담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런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주시고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자광 사장님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뭐 하겠습니까?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은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대한방직 개발과 종합정기장 개발 계획이 상당히 겹치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광 회장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전주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다 이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분명하게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지금까지 방해했습니까? 자광의 사업을?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설명이라고 했다면 자광에서 한 1시간 넘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 들었으면 저는 국장이 나오고 시장이 나와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문제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용지가 100%에서 오늘 48% 줄었잖아요. 아니 딱 그러니까 예, 의견이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얘기 안 하려고 참고 참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서울 이야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가세요. 잠깐만요. 자, 어르신. 자, 잠깐만요. 자, 차분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 잘하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가 100%에서 48%로 줄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상업용지가 어떻게 100%에서 48% 줄었습니까? 어떻게 줄었냐고요? 예. 처음에 저희는 전체 부지를, 현재 공업적 부지를 전부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전부를 하는 것보다 공론화위에서 권고 사항도 있고, 또 이 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타워나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상업용도로 가고, 나머지는 준주거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관련 실과 그리고 각종 의원의 자문을 받다 오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는 그걸 수용하는 거고요. 예. 그게 결정된 거예요. 원래는 100%였는데요. 이번에 전주시에서 조례를 용적률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49층이죠. 49층 지려면 상업용지, 일반 상업용지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준주거용지에서도 350% 용적률을 500%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용지로 안 바꾸더라도 현재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용지에서도 전에는 29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50층으로 올려준 겁니다. 잠깐만요. 시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상업용지로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주거용지에서 똑같은 주거용지를 그대로 두고 용적률만 올려주면 전주시민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직 대통령의 평가 자문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협상의 시기예요. 우리 전주시가 자관과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협상을 하고 아니 여보세요.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그만했습니다. 아니 의견을 말씀하시는 좋은데 왜 선동을 하고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시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자고요. 잠깐만. 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회장님,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지금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열을 내시면서 말씀할 필요도 없고요. 이 계획이 잘못됐거나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게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돼요. 뭐 우리를 위해서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줬나요? 저는 지금도 전체를 일반 상업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요. 위에 타워하고 쇼핑몰 위에 이 빨간 점선 위쪽, 그러니까 대지 중앙의 위쪽은 일반 상업적이거든요. 저기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이 90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상업적이에요. 용적률이 900%예요. 근데 저희 계획은 250%가 안 됩니다. 200%가 안 됩니다. 이게 저희한테 특혜를 준 건가요? 아파트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나 안 바뀌나 이 계획 규모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법을 재정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편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침해 또는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매 건건마다 누구를 위한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편파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시정 운영을 하고 도정 운영을 합니까? 그건 안 맞고요. 지금 이런 개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한테 뭘 자꾸 내놓으라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내놓으라고만 하는 건지 일단 이해를 못하겠어요. 방금 공공기여량도 종후 가치의 40%면 상승분의 100%라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사례가 없어요. 부산인가 어딘가 딱 한 데 있습니다. 거기는 매립지를 삼양동처럼 매립지를 개발하고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그 지역에 이익이 생기는데 거기는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런 데를 뺀 나머지는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그다음에 잠실, 수원, 성남, 부산, 광주광역시도 지난 해에 거기 한 8만 평 됩니다. 거기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상승분의 54.45%예요. 정부로 닫아내는 데가 어딨나요? 근데도 부족한가요? 그럼 이게 제 사업입니까? 전주시가 저를 뭘 도와줬나요? 제가 약팔로 왔나요 여기? 아니요. 아무도 전주시에다가 저는 같이 상생해서 도시를 다시 만들어서 저렇게 내두는 공장보다 사람들이 먼저 우선하는 도시를 완성하자라는 취지인 거지 그렇게 핏대 부르실 필요 없어요, 이 대표님. 아니, 전주시에 공공기여를 몇 천억을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저를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 많은 시민들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한방지 부지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 허가 단계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협상 대상지를 선정해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에 대한방지 이전을 해가면서 유휴토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서구시시가지는 가장 번화가 있고 핵심적인 그 시가지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유휴토지가 계속 존치한다는 것 그 자체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률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지는 어떻게든 개발이 필요하다 시에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법의 내에서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용도를 변경하면 분명히 토지가치 상승분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치 상승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환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20년부터 21년 거의 1년 반 동안에 한 5천여 분이 참여를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지금 그 공고되는 상황을 해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열심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한 분께서 왜 이렇게 허가가 늦어지냐, 시에서 어떤 발목을 잡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시민공동위원회가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대한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방안으로 아까 국토법에 의하면 종전과 종후가치 평가 기준에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 면적의 종후 용도가 변경된 토지 가액에서 40%를 회수하라 하고 공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운영 지침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공공기여량을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 확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대규모 부지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 지금도 거기가 교통의 혼잡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교통 영향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오늘 아까 자강 대표님께서 지금 완료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문을 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향 평가가 끝나면 그 영향 평가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또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는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 대한방지 부지가 법의 범위 내에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 행정을 믿어주시고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또 사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 말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서 가지고 어쩌면 감사가 아니고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냐 명퇴를 하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그 공무원 생활을 자강도 대한방지도 개발을 해야겠지만 그 종합경기장도 개발을 해서 우리 전주시가 강화경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전주시가 갈 수 있도록 조그만 열악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종합경기장 개발과에 오셔가지고 항상 말씀해 주시면 그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한 분이나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저 아까부터 손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변에 사는 주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강에서 떠도는 여기 배암방지 개발에 대해서 이렇다더라,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뭐 한강에서 떠돌던 이야기만 듣다가 오늘 전은수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한층 이해 폭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방금 전에 교통 영향 평가가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과장이라고 하니까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은수 과장님, 아니 전은수 회장님, 이 통 큰 사업을 하시면서 교통 평가도 통 크게 하셔서 새만금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오늘 계획안을 보니까 한 2차선 정도 늘어나는 거 그리고 지하차도가 생기는 거 이런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교통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오늘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별로 개발 사업 계획을 하다 보면 도로가 마냥 넓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나 평가,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4차선만 넘어가면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그 도로를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단절됩니다. 네, 서부 신시가지만 보더라도 홍산도 주변으로 해서 한 8차선 되다 보니까 그 양쪽 도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상권이나 생활 문화권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백지에 대로도 그렇습니다. 나눠지죠. 그렇지만 이 차량에 대한 그 흐름, 교통 개선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 듣다 보면 가장 합리적인 차선과 신호 운영 체계, 도로 확보상 계획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지를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선 대책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주시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믿고 행정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바꾸니까요. 예,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이 부처가 순자산이 마이너스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대학방직 사업 승인이 6년 동안 되지 않아서 증가하는 현황이며 그 금융비용은 전국 특별자치 도민과 전주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이 전국 특별자치도에 전주시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있었나요?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도 있고 그에 따른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4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사업 승인이 지체가 되어 투자 기업이 연결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전국특별자치도나 전주시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고 사업 시행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동양 최대의 명품 타워와 주거단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주신 질문 저희가 더 잘하라고 하는 말씀 듣고 열심히 행동을 해보도록 하고 저희 회사의 설명과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방직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겠지만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여기서 다 못다한 말씀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